오늘 수업의 마지막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의 마지막 5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수업에서는 함수하고 복합 데이터에 대해서 좀 할 텐데요. 아마도 그동안 강의했던 그 경험을 살려보면은 복합 데이터 쪽은 아마 좀 잘 못할 거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수업을 해보고 이후에서 또 다른 시간에 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 시간에 있었던 그 포문하고 화일문 그리고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 11번에서 보면은 1부터 누적 값을 구하다가 1000이 넘는 최초의 숫자는 뭔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쭉 누적하다가 이 누적된 결과값이 1000을 넘는 최초의 숫자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데 브레이크를 이용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문하고 화일문으로 이걸 만드는 거를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합하고 i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라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초기화를 시켰고, 그럼 포문에서 for i in range인데 range는 1부터서 이제 쭉 누적을 하는 거죠. 누적을 하는데 1000이 넘는 최초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부터 2, 3 계속 이렇게 플러스 하다 보면 당연히 1000 이전에 끝나겠죠. 그래서 뭐 1000까지 일단 해놨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1부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합에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해놨으니까 합에다가 2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합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또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에다가 이 i 값 레인지가 1부터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플러스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0이 넘는 최초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한 다음에 누적을 했잖아요. 누적을 한 다음에 if 문장을 통해서 1000이 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1000을 넘느냐 1000하고 같거나 더 크면은 1000이 넘으면은 더 이상 이걸 이제 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라라고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프린터 하기를 1000이 넘게 하는 최초의 숫자를 이제 이 i가 되겠죠. 이 i는 포문에서 1부터서 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i 값이 1000이 넘었을 때 그 i 값이 얘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i 값을 프린트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1에서 뭐 100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합계를 최초로 1000이 넘게 하는 숫자 해서 포에서 브레이크 문으로 했더니 45가 넘는답니다. 45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요거를 똑같이 화일문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화일문을 이용한 걸로 이건 주석 처리하고 요 부분을 해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화일문을 이용했는데 합하고 i에다가 이제 초기화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초기화는 1부터서 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조건문을, 화일문을 보세요. 화일문 가로 안에는 이제 조건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i가 1부터서 쭉 이게 올라가는데, 뭐, 여기는 조금 큰 숫자로 해놓을까요? 언제 끝날지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i가 1000보다도 더 작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합에다가 그 i 값을 계속 이제 누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누적하는 거죠. 누적을 했는데 if 합이 1000보다 더 커졌으면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요 if문은 브레이크를 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는데 요 if문에 안 들어가면은 요 부분을 하죠. i에다가 2를 플러스 시켜줬잖아.
제가 이 앞선 시간에서 화일문 할 때 계속해서 제가 반복 강조를 했던 내용이 요 조건식의 요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가 계속해서 참여이 되면은 이게 무한 루프를 돈다 했잖아요. 이 안에. 그래서 이 변수가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요 프로그램 요 내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 변수 값에 변화를 줬죠. 이 아이가 처음에 1이었어요. 1이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플러스 1을 계속해서 해줬어요. 그럼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2가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3이 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아이 값이 변화되는 값을 이 안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합을 계속해서 넣은 다음에 누적을 한 다음에 if 문장에서 이게 1000을 넣으면은 여기에서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4라고 했을 때 이 45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볼까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자, 역시 45가 나왔죠. 이번에는 while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실 프로그래밍 실제 이제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듣게 되면은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코딩 작업을 하라라는 게 이게 문제로 종종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가. 포로 해놓고 나서 이걸 화일문으로 바꿔라. 또는 화일로 해가지고 이걸 포로 바꿔라.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함수로 들어가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고 나서 어떤 출력 값을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다가 반환해주는 그런 코딩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보내는 박스인데 한 번만 함수를 정의를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함수를 다시 코딩할 필요 없이 그냥 호출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도 이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입력을 아규먼트라고 불립니다. 매개 변수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 형태는 바로 이겁니다. 앞에 def, define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고 함수 이름을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 나서 이 내부에다가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는 어떤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 함수를 부른 쪽에다가 리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함수라는 거죠. 이 함수와 비슷한 게 그 메서드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요. 메서드는 클래스에서 만드는 게 메서드고 함수는 그 코딩 소스 코드 안에 any 위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걸 함수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일부 여기 해놨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함수를 이제 만드는 게 def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ef 해가지고 이거는 sum 그 start end라고 하는 스타트 숫자에서 end까지 누적하는 함수를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start하고 end를 입력으로 가져갔죠. 이 함수 안에서. 그래서 sum에다가는 0을 집어넣고 for i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스타트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end에서 끝마치도록. 근데 end에서 끝마치려면은 그때 레인지에서 항상 end 플러스 1 값을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end 플러스 1까지 반복하는 이 함수를, 이 포문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적하는 거잖아요. sum에다가 sum 플러스 i를 한 거니까 이게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에서 스타트 플러스 1, 스타트 플러스 2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 엔드까지 요거를 하는 포문이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누적한 값을 자기를 호출했던 쪽에다가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놓고 나서 자, sum는 get sum을 호출해가지고 1에서 10까지 누적한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프린트한 거죠. 이거를 그러면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보면은 1에서부터 10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가지고 10까지 하면은 55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이게 바로 이제 함수인 거죠.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런 뭐 예제를 해놨는데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함수 선언은 했죠. def에서 플러스 이거는 매개 변수로 들어간 요 두 가지 변수를 덧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부에서 V1과 V2를 플러스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해주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합에다가 플러스라고 하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100하고 200을 호출을 했어요. 집어넣어줬어요. 매개 변수로. 그러면 100하고 200을 이 내부에서 플러스한 다음에 그 결과값이 300이니까 그 300을 리턴했겠죠. 리턴한 값이 이 합에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결과값은 여기에 3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전에 봤던 거고요. 이런 이건 뭐 설명문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을 하는 계산기 함수를 이제 작성하라 했어요. if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고 그리고 연산자 종류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위에서 만드는 요 계산기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라 했거든요. 요거를 한번 함수를 이제 만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함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계산기 함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f 칼씨는 요거는 이제 함수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변수 세 가지를 이제 입력받습니다. V1과 V2 그리고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요걸 입력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력받은 곳에서 if 만약에 요 입력받은 요 연산자 종류가 플러스이면은 두 개를 더한과 결과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리턴하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요 함수는. 근데 뭐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리절트를 여기다 일단 V1 플러스 V2를 여기다가 리절트를 했어요.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만약에 뺄셈이다 그러면 뺄셈을 했고, 곱셈이다 그러면 곱셈을 했고, 나눗셈이다 그러면 나눗셈을 한 결과값을 여기 리절트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 리절트 값을 자기를 호출한 곳에다가 리턴을 하고 종료가 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if 요것 자체를 그냥 바로 리턴을 여기서 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예제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내부 변수 정의한 거니까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문제에서 이제 연산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인풋 하는데 연산자를 입력하는 걸 먼저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뭘 할 거냐를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것을 OPE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넘버1과 넘버2에다가 정수를 입력받았습니다. 근데 정수는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인테저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 쓸 예정이라서 그냥 놔둔 거죠. 여기 인풋. 이 내부에서 보면은 이게 문자열로 그냥 캐릭터로 바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자, 그러면 캘큘레이터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여기에서 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호출을 할 때 넘버 1, 넘버 2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종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레스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부분을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연산자 종류 곱셈을 해볼까요? 곱셈을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정수 3, 두 번째 정수 5 하면은 3 여기 보니까 프린트가 3 곱하기 5는 얼마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하도록 해놨으니까 3호 15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프린터가 딱 됐겠죠. 자, 이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친영사는 이 추가적인 문제로 사친영사 이런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연산을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를 호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또는 이 함수 안에서도 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수를 함수 안에서 선언하느냐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함수 바깥에서 선언해 놓은 이런 함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 함수 안에서 선언해 놓은 이런 변수를 로컬, 지역 변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스 코드 안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변수면은 이게 전역 변수인 거고 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면은 지역 변수입니다. 로컬.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 취급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함수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매개 변수는 로컬 변수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꽤 되는데요. 처음 초보 프로그램 할 때는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안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로컬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 취급되고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게 바로 전역 변수라는 거죠.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에어리어 이런 것들은요. 이 안에서 썼던 요 함수 안에 쓴 요 리절트는 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레디어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아까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지역 변수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리절트라고 하는 게 또 역시 이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게 지역 변수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보죠. 자, R은 인풋을 받는데 이게 원어 반지름을 받는데 이게 실수 값이니까 이게 플로트로 써놨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겠죠. 이걸 R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calculate area라고 하는 것에서 R 값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요거를 호출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했죠. 그래가지고 이 값을 area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area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프린트 하는데 리절트를 프린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절트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요 함수 안에서 쓰고 있어요.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자, 그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할까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이미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거 새로운 거니까 자, 요거 방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었죠. 자, 이걸 컨트롤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3을 했어요. 3에 해가지고 리턴을 딱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Result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자, result는 분명히 이 안에서 쓰고 있는데 왜 not defined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전역 변수와 로컬, 지역 변수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result는 함수 안에서 써놨기 때문에 요거는 로컬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갑자기 요 바깥에 함수 바깥에서 이거 result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안에 이 바깥에 없는 변수니까 이게 에러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변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잘못 쓴 대표적인 그런 예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똑같은 케이스겠죠. 컨트롤 엔터 원의 반지름 3 해가지고 하면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여기도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를 잘못 사용했는데 자, 잘 봅시다. 여기서는 왜 방금 전에 앞에 같이 이런 에러가 안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여기 프린터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에어리어가 이 밖에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뭐 에러가 나오지를 않죠. 왜냐하면 여기 전역 변수가 밖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프린트하라고 했으니까 프린트할 뿐이에요.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동작은 하지 않았죠.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짠 사람의 의도는 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요 함수에서 나온 요 에어리어 이 원의 이 계산 값을 요 에어리어 값을 사실은 여기서 프린터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원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은 그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 넓이 값을 여기서 프린터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이 에어리어라고 여기 R 값은 이제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이리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 함수에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레디어스로 이 R 값을 받아가지고 이 R 자성해가지고 3.14 곱하기 한 거를 에어리어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요 내부 요 함수 안에서 쓰는 에어리어라서 여기 프린터를 해보면은 에어리어 값이 자, 프린터 함수 안에서 했던 거는 이렇게 제대로 프린터가 됐죠. 이 함수 내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턴이 됐거든요. 리턴할 때는 이제 아무런 값도 안 줬어요. 그냥 이제 종료가 된 거죠. 그냥 리턴. 여기도 보면은 이 함수 계산한 거를 누가 뭐 여기서 입력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프린터 에어리어를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에어리어를 프린트하기를 원했는데 이 에어리어가 전역 변수 있는 이 전역 변수의 값이 프린터가 된 거죠. 그래서 제로가 프린터가 됐어요. 전혀 엉뚱한 게 프린터가 됐죠. 이게 이제 잘못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요 계산된 값을 여기에서 리턴 해가지고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올바른 코딩은 요 캘큘레이터 계산한 값을 여기 리턴을 요 에어리어 이 함수 안에서 쓴 요 계산한 요 에어리 값을 여기서 이제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요 값을 여기서 프린트하라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가능은 해요. 자, 이걸 동작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원의 반지름 3. 자, 3 하면은 요 내부에서 요 함수 안에서 계산한 거랑 요 바깥에서 된 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죠. 해서 보면은 28.16, 28.16 정상적으로 동작은 했어요. 동작은 했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이게 왜 좋지 않은 습관이냐? 여기에 보면은 요 에어리어가
이 내부에도 있고 요 바깥에도 있습니다. 에어리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내부에 쓴 요 에어리어하고 요 바깥에서 쓴 이 에어리어하고는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거 헷갈려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뭐 이렇게 써도 에어리어에다 0을 해놨지만은 여기 캘큘레이터 이 함수 결과값을 다시 에어리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프린트했기 때문에 동작 자체는 정상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올바르게 동작은 했어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작은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전역 변수를 로컬, 전역 그 지역 변수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내역어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게 딱히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함수 안에서,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쓸 경우가 생기면은 임시로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쓸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가끔 쓰기는 해요. 쓰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딱히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코딩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반지름 3을 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은 했죠. 정상적으로 동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딱히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할 때 디폴트 인수하고 키워드 인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디폴트로 이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만들 때 디폴트로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거를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 여기 보면은 이 함수 안에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호출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출할 때 또 다른 매개 변수 값을 안 주면은 디폴트 값이 그냥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호출해 가지고 실행시키면은 안녕하고 이게 네임은 0이라고 들어갔으니까 0이 하고 들어가고 메시지는 원래 안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그냥 나오는 거죠. 안녕 0이 별일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 인수는 인수의 이름값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캘큘레이터 x, y, z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 값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호출할 때 x, y, z를 그냥 여기다가 변수를 y 뭐 니꼴 x 니꼴 이런 거에 없이 그냥 숫자만 이렇게 20, 10, 30 이렇게 넣으면은 20은 x가 되고 10은 y가 되고 30은 z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예 호출할 때 y에다가 20 넣고 x에다가 10을 넣고 z에다 30을 넣으라라고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 매개 변수의 요 순서하고는 무관하게 해당되는 변수 값에다가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에 들어가고 이 패스라고 하는 예약어도 또 있습니다. 이 패스라고 하는 예약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 짤 때 이것도 꽤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 짜면서 아직 함수는 안 만들어 놨는데 함수 이름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패스를 많이 씁니다. 이 패스가 안 써놓으면 이게 오류가 나거든요. 그 함수를 만들었으면 그 함수 안에 반드시 어떤 동작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코드를 안 넣어놓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수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름만 딱 만들어 놓고 안에 그냥 패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f 문장하고 나서 이 if 문장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else하고 뭐 들어가야 되고. 근데 if 하고 나서 그냥 빈줄로 놔둬버리면은 이게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패스를 하는 거죠. 이런 패스라고 써놓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쭉 짜면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겠다라는 의도예요.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서 그때 이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복합 데이터도 하는데 복합 데이터 뒤에 거는 이제 강의하기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수정을 가능한 변수다. 그러면 이건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리스트라고 이렇게 쓰고 사용하는 게는 이거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 그 다음에 순서가 있으면서 수정이 불가한 거는 튜플하고 스트링이에요. 튜플은 튜플이라고 쓰고 가로를 이용합니다. 가로.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데 수정이 가능한 거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는 DICT라고 쓰거나 이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한데 잠깐만 요거 볼까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가는 요게 인덱스고요. 요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슬라이스는 여기 요 A에서부터 뭐 E까지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슬라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는 나중 혹시 시간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실습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집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익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파이썬을 여러분 PC에다가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해보는 그런 거를 오늘 이제 하루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조금 했었는데,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초보자한테 아주 좋고 또 프로그래밍을 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를 방금 전에 이제 오늘 하루 강의 들은 것만 가지고도 사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나왔던 것들만 해봐도 네, 죄송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짤 수 있는 코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리고 제가 좋은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예제 이런 걸 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거고요. 나중에 또 직접 만나는 이런 대면 수업을 할 때 더 좋은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